네, 여러분들 이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성장세. 자, 앞에서 너무 좋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좋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될까? 너도 나도 다 잘 되면 좋겠지만 시장 논리상 이제 경쟁에서 누군가는 떨어질 거고 누군가는 성장을 하겠죠. 그럼 다 이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성공 확률을 좀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이제 자료에서 보시면 처음에 신청. 네, 신청은 우리 상인회에 있는 안에 있는 모든 상인들이 다 신청을 합니다. 신청해서 여기서 이제 승인 나는 사람들이 86%예요. 10명 중에 8명 정도만 승인합니다. 2명은 왜 안 했냐? 보게 되면 여기 내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서류 제출 기한 만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청을 했는데 부가적으로 더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주세요. 통신 판매증 주세요. 뭐 이런 걸 요청했는데 그런 거 안 줬어요. 2명이 떨어져 나갔어요. 10명 중에 다 신청했는데 경쟁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승인돼서 정상적으로 74%,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7명 정도가 이제 정상이 됐고 그 8명 중에 1명 정도가 탈퇴를 합니다. 네, 탈퇴를 해서 이제 정지나 혹은 탈퇴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거 도저히 운영 못하겠어. 복잡해. 그냥 안 할게. 하시는 경우가 있고 정상적으로 돼서 여기서 이제 내가 라이브 실제 운영하는 거는 10명 중에 4명. 그러니까 7명 중에 4명이니까 한 절반 정도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3, 4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왜 안 하냐? 이유를 봤더니 상품 등록을 스토어는 그러니까 점포는 개설했는데 물건을 안 갖다 놨다거나 아니면 상품이 이 점포하고 맞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정육점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정육점에서 뭐 칼국수를 팔아요. 뭐 그런 경우 상품이 유효하지 않다니까 미스매치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게 4명에서 올리게 되면 4명 중에 3명 정도 27%는 거래가 발생합니다. 3명 정도는. 근데 1명은 안타깝게도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요.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 외적인 요인, 마케팅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놨는데 제품을 내가 들어온 순간 이 사람들이 이 제품이 좋다 안 좋다라고 하는 상세 페이지가 좀 많이 기획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기획 과정이 누락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거래가 미발생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건 이상 거래를 일단 거래가 나오는 건 27%고 한 건이 2건이 되는 거는 27%의 성공만 놓게 되면 되게 쭉쭉 성장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뭐 저희도 육아용품에 대한 것들을 커머스로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발생을 해요. 저희가 입점해 있는 제품이 한 1000여 가지가 제품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80% 정도 제품은 아주 가끔 나가고요. 나머지 20% 제품, 20% 제품은 계속해서 지속적인 소비가 있어요. 근데 그 경쟁력이 1000가지 중에 경쟁력이 없다가 아니고 20% 제품이 이제 성장하는 걸 좀 보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20% 제품들은 처음에 1000개를 올렸는데 약 200가지 제품들은 사람들이 처음에 한 번씩은 구매를 했어요. 어? 구매가 일어났네요. 제품을 보내줬더니 아이러니하게도 일어났던 제품들은 또 구매를 합니다. 내가 구매했다고 해서 내가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와서 구매를 해요. 그게 인터넷의 로직 중에 하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거나 아니면 뭘 검색을 하게 되면 내가 뭐 울릉도 여행이라는 걸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유튜브에 울릉도와 관련된 내용도 계속 나올 겁니다. 뭐 정치 뉴스나 뉴스 좋아하시죠? 뉴스 보게 되면 민주당 아니면 뭐 국민의힘 뭐 이렇게 뭐 진보와 보수를 나눠서 보는데 나는 뭐 국힘을 지지하고 있고 아니면 뭐 여당을 지지하고 있고 야당을 지지한다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여당을 지지하는 경우에서는 여당과 관련된 뉴스만 나와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싶으니까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야당에 대한 뉴스만 나와요. 왜냐면 내가 야당만 보니까. 네, 그렇게 이제 그게 알고리즘이라는 건데요. 네이버에서 똑같이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한 건의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그 거래 발생한 건에 대해서 또 구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네이버에서 알고리즘으로 유사한 걸 원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노출시켜주고 보여줘요. 그래서 초반에 그 준비가 되게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작조차 안 한다고 한다면 이런 기회조차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작할 준비를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디커머스 리포트에서 이제 나온 정보고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시작하지만 10명 중에 1명도 아니고 100명 중에 9명 정도,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 0.9명 정도가 생존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어려운 시장이긴 합니다. 또 앞에 좋은 얘기를 아무리 했어도. 근데 이걸 내가 혼자 시작하려고 하면 경쟁력이 없어지니까 상인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이제 어떤 회사를 통해서 올려서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어라는 걸 얘기를 해볼게요. 가을 전어를 좀 판매를 하는 입장에서 전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전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검색량이 네이버에서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검색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 전어에 대한 거를 공략한다기보다는 전어 구이라든지 전어 새꼬시다라든지 키워드를 가져가서 전어를 구워서 진공해서 판매를 하든 아니면 전어를 새꼬시로 썰어가지고 판매를 하든 이런 형태로 배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비교적 경쟁이 전어보다는 조금 더 수월한 데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키워드 분석만 잘해도 한두 개의 상품은 상위로 노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상위 노출이 왜 중요하냐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코너 각지라든지 아니면 들어가는 입구 아니면 상인에 대해서 중심가에서 있는 점포들이 매출이 좀 더 나오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네이버에서도 똑같이 상위 노출 검색했을 때 딱 첫 화면에 보여지는 페이지가 아무래도 구매율이 높습니다. 실제로 카테고리 상위의 4개 제품의 매출, 그러니까 첫 화면에 나오는 4개 제품의 매출은 전체 카테고리, 그러니까 전어라는 걸 놨을 때, 전어라는 걸 검색했을 때 상위에 4개가 있는 것들은 전체 전어를 올린 거에 매출의 50%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제품 매출이 많이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 검색량이 300여 개의 키워드에서는 상위가 1위일 때 50개 정도 판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00여 개의 키워드로 제품을 검색을 해요. 이럴 수 있죠. 뭐 전어 새꼬시다라는 거 검색이 하루에 100건을 사람들이 전어 새꼬시를 검색한다. 이러면 거기에서 100건에서 약 한 20에서 25개 정도가 그 한 개 점포에서 매출이 나가고 나머지 경쟁 점포에서 75개 나눠가는 거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좋은 목을 차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분석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쇼핑 검색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쇼핑 검색은 광고예요, 광고. 그러니까 광고는 약간 이 광고의 로직은 어떻게 되겠냐. 불확실성에 투자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페이지를 노출하는데 1,500원에서 2,000원 정도가 발생하고요. 10번 클릭하게 되면 2만 원이 됩니다. 근데 10번 클릭했는데 제품을 여기서 구매를 안 했어요. 그렇게 되면 나는 2만 원만 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긴 한데 내가 제품 경쟁력이 확실하다. 무조건 여기 들어오면 제품을 구매하겠다. 라고 한다면 10번 클릭 시 2만 원을 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 수익과 광고 수익에 대한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판매 수익보다 광고 수익이 더 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번 클릭해서 2만 원인데 난 제품 한 번만 팔렸어요. 무조건 손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판매 채널하고 광고 채널을 적절히 활용하는 게 운영의 성공의 노하우가 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막 접해서 하시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좀 현명하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가는 이런 상점과 교육을 통해서 이제 상인 교육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주변에 상인연합회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라든지 같이 연결해서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어떻게 만들 거냐, 네이버 장보기를 어떻게 입점시킬 거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컨셉이 이거예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쇼핑몰 구축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도 10분 내에 만드는 스마트 스토어예요. 그러니까 초보자도 10분이면 만든대요. 이거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그러니까 이 간단한 것들을 왜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저와 함께라면 아주 쉽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고객 신뢰와 만족도를 확보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무료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무료예요.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 페이 결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포스사나 피지사가 필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카드를 결제하게 되면 카드 수수료 3% 내는데 인터넷도 연결해야 되고 모뎀도 연결해야 되고 피지사에 내는 돈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배보다 배꼽이 좀 더 큰 경우가 있어요. 카드 거래소 건수보다 매달 나가는 1, 2만 원이 아까운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무료예요. 공짜. 네, 전혀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채널들하고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마케팅이 쉬워요. 일단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니까 네이버 쇼핑이라는 채널에 당연히 입점하겠죠.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네이버 쇼핑에 입점하게 되면 이용자가 상품을 검색하게 됐을 때 네이버 페이 영역 내에 판매자 상품과 판매 상점의 정보가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페이가 왜 중요하냐면 네이버 페이는 우리 카카오페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뭐 온통대전 들어보셨죠? 이것처럼 어떤 플랫폼에 결제 수단을 하게 되는 하나의 그런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건데요. 이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가 왜 중요하냐? 이 네이버 페이의 멤버십과 네이버 페이를 사용하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나 이런 데에서 엄청난 광고비를 쏟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페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계속 증가하고 많이 모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네이버 페이 영역 내에 판매자의 상품과 판매 상점의 정보 노출하는 데 아주 용이합니다.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는 이용자의 80%가 구매를 목적으로 방문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효과적인 연동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0명 중에 8명은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는 순간 내 제품 구매해야겠다고 목적성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우리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검색 광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검색 광고 등록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검색을 하시다 보면은 이 상단에 맨 윗줄로 뭐 이렇게 약간 노란색 바에 뭐 홈페이지 URL이 나온 경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검색 광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런 검색 광고를 연동해서 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화나 소셜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카카오 페이지라든지 SNS 등하고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이버뿐만 아니고 내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다른 강의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 좋은 제품 들어왔다 하고 카톡으로 보내주는 경우가 있지만 좋은 제품 들어온 거에 대한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단골 고객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하고 네이버하고 통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스마트 스토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스마트 스토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제가 딱 10분이면 만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멈춤을 해놓고 만드셔도 되고요. 영상과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니까 영상과 함께 따라 만드시면 됩니다. 일단 네이버 창을 키십시오. 네. 우리 인터넷 창을 키시고 네이버 창을 여세요. 뭐 다음으로 홈페이지가 될 수 있고 구글로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인터넷 그 검색 주소창에 www.naver.com을 검색하시면 네이버 창이 뜹니다. 그럼 우리 초록창 가운데 있는 입력하는 창에다가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스마트 스토어 검색이 되게 되면 쭉 링크가 나와 있을 거고요. 조금 내리다 보면 스마트 스토어 센터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되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검색이라고 치시고요. 쭉 스크롤해서 밑으로 내려가다 보시면 스마트 스토어 센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따라오셨죠? 진행이 안 되시면은 멈춤 해두시고 아니면 다시 10초 전으로 되돌리기 하셔서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들어가게 되면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럼 뭐라고 써 있어요? 나만의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온라인에서 상품을 팔고 싶은데 쇼핑몰이 없으시다고요? 누구나 쉽게 만드는 스마트 스토어로 시작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선택하시냐? 보시는 것처럼 판매자 가입하기라는 걸 눌러보세요. 네, 판매자 가입하기고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로그인 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판매자 아이디 로그인 아니면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이 있는데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을 눌러서
네이버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 아니면 없으신 분들은 새로운 아이디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아이디 가입 절차는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다 진행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자 가입이라고 있습니다. 가입을 누르면 판매자를 신규 가입하는 경우가 있고 네이버 아이디가 있는 경우는 네이버 아이디 가입이라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네이버로 가입하기라는 걸 누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가서 가입을 하는데요. 스마트 스토어는 아무래도 상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뭐 세무서나 이런 데 가서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받는 것처럼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검증을 받아야 돼요. 인터넷에서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대한 정보를 보시면 로그인하고 회원가입을 하면 판매자 유형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해외 거주자인지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매출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 사업자 등록증을 할 수가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개인도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가 있다. 그러면 일단 개인이냐 사업자냐를 선택하시는데 상위에 여러분들은 사업자 등록증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를 선택하시고 아래 다음을 누르십니다. 근데 다음을 누르기 전에 보시면 사업자의 필수 서류가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하나, 통신 판매 신고증 하나, 그 다음에 대표자 법인의 인감증명서 하나, 그리고 대표자 명의의 통장 사본 하나, 법인인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자, 통장 사본을 왜 줘야 되지? 돈 입금 받으셔야 되니까 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신 판매 신고증은 어떻게 발급하지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통신 판매 신고증은 아주 심플합니다. 통신 판매 신고증이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아주 쉽게 가입하는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그 통신 판매 신고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제 다 가입이 됐다고 한다면, 일단 요거는 이제 다시 이제 개인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이냐, 뭐 아니면 사업자냐, 그러면 일단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자 번호를 인증하시면 되고요. 개인 판매자 같은 경우는 본인 인증을 해야 돼요. 휴대폰을 입력하셔서. 그래서 통신사 이름 넣고 휴대폰 이름 넣고 남자 생년월일 어떻게 되고 인증번호에서 인증번호를 발송해서 확인 누르고 그러면 확인 누르게 되면 이렇게 팝업이 뜹니다. 본인 인증을 성공하셨습니다. 예, 뜹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그러면 가입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가 됐어요. 아, 내가 정상적인 사업자냐, 개인이냐, 요것만 판단하는 신분에 대한 구조가 딱 나오게 됐고요. 그 신분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10분이면 뚝딱 스마트 스토어 만들기가 됐죠. 네이버 쇼핑 및 톡톡을 선택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네이버 쇼핑은 네이버 검색의 상품을 노출하고 싶으면 네이버 쇼핑을 설정하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 우리가 검색했을 때 상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체크를 안 하면은 검색했을 때 상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선택을 하시고요. 네이버 톡톡 같은 경우는 구매자가 문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제품 유통기한이 언제예요? 아니면 이 제품 신선한가요? 원산지가 어디예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채팅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채팅하는 걸 연결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겁니다. 나는 조금 고객하고 소통하는 게 힘들어, 어려워. 그럼 선택 안 하셔도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톡톡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판매 권한 선택입니다. 자, 해당하는 경우만 있는데요. 이게 외국에 있는 상품이냐, 무슨 얘기냐면 해외에서 내가 제품을 가져오는 경우냐. 그렇다고 해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해외 제품은 선택 안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이제 뭐 해외에서 뭐 해외 배송 이런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그룹에서 저는 이제 뭐 전통주, 뭐 의료기기, 건강식품 뭐 이런 걸 놨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카테고리 상세보기가 나와 있는데 그 상세보기에 맞추는 겁니다. 카테고리 선정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제품을 검색할 때 우리도 마트에 코너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시장도, 그러니까 중앙시장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 한복골목, 뭐 무슨 그릇골목, 원단골목 뭐 이런 거 있듯이 그런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잘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선택해서 넘어가게 되면 뭐 약관이 쭉 있는데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면 약관을 좀 다 보세요. 아, 얘네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판매자 정보입니다. 판매자 정보를 나타내는 건데 일단 판매자 정보는 다 필수값이에요. 판매자 명이 누구냐, 그리고 이 사람 연락처가 누구냐, 메일이 뭐고 주소가 뭐냐. 왜 그러냐면 제품에 대한 반품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채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입력하셨죠? 입력하시고 나면 판매자 정보까지 다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약관 동의입니다. 약관 동의.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이름을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내가 중앙시장에 뭐 중앙청과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요. 중앙청과라고 이름을 입력하시고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주소는 네이버 뒤에 붙는 건데 한 번에 너 우리 점포로 들어와 할 수 있으니까 뭐 중앙청과라고 하면 뭐 JUNGAN ANG 뭐 중앙 청과 뭐 프루트 뭐 이렇게 해서 중앙 과일 뭐 이렇게 프루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뒤에는 뭐든 이제 잘 짜서 만드시면 되고요. 그다음 소개글을 써주는 거예요. 우리는 신선하고 고급스러운 야채, 제철 과일만 판매하는 청과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대표자의 핸드폰 번호나 매장 전화번호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너무 어렵지 않으시죠? 다 있는 얘기 쓰는 겁니다. 물론 이제 스마트 스토어 이름을 하거나 주소를 하거나 소개글을 쓰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개글도 핵심이 있어요. 검색했을 때 노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우리가 샤인머스켓을 다루는 샤인머스켓을 주로 한다거나 망고를 주로 한다거나 그러면 소개글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검색했을 때 같이 노출이 될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대표 카테고리가 무엇인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대표 카테고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슨 한복력, 뭐 원단력, 뭐 이런 것처럼,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고자, 출고지에 대한 주소가 중요해요. 어디서 상품이 나가는지. 그 사업자 주소와 동일하게 좀 선택을 하시면 되고. 반품지, 고객으로부터 문제가 생긴 반품을 어디서 받을 거냐. 네, 반품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정상대금,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판매하고 나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네이버로부터 어디로 받을 거냐. 그래서 통장에 대한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판매자에 대한 가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 세무서 가서 신고를 사업자 등록 신고를 온라인상에 한 것처럼 다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하셨다고 보시면 되고 딱 나오게 되면 이렇게 페이지가 떠요, 하나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냥 딱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하나가 뜨게 되고요. 이 페이지에 따라서 판매 중인 상품이 없습니다라고 나오게 되겠죠. 없습니다 나오게 되고 요거 이제 관리자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매출이 있었는지 누가 입금을 했는지 이렇게 딱 통계자료가 나오게 돼요. 이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통계 자료가 딱 나오게 되면 이걸로 보고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고 계절에 맞게 고객에 맞춰서 나올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요 뒤에 있는 예. 그러면 이제 요 뒤에 있는 어떻게 꾸미냐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실습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활용한 이제 온라인 장보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단순히 어렵다기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왜 진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걸 좀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